네,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검팀이 추가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 수사는 오는 25일에 마무리됩니다. 네, 앞서 12번의 특검이 있었지만 스스로 수사기간 연장을 포기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례적인 결정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전지현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특검팀은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고 이러한 특검은 역대 처음이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어떻게 그 배경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연장이 안 된 특검이 네네. BBK하고 대북송금하고 최순실 특검이 있었는데 스스로 포기한 특검은 이번이 네.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 네. 배경을 생각해 보면은 먼저 정치적으로는 첫 번째 노회찬 의원의 서거로 인한 정치적인 비난이 있었고 그다음에 잇따른 영장 기각에 따른 여론의 부담이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상 김경수 지사에 대한 영장 청구를 했다가 기각이 됐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이제 수사의 동력이 떨어진 거는 맞아요. 그리고 네.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이 문제가 불거졌던 거는 올해 3월이었어요. 근데 앞서 이제 경찰 수사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증거를 많이 놓쳤거든요. 네. 예전에 BBK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가 경선 과정에서 불거졌고 그래서 뭐 김경준이 BBK를 설립하고 주가를 조작하고 뭐 허위 보고를 했고 여기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여를 했나 부분에서는 이게 처음으로 수사를 하는 거였고 지금 그때 특검에 대한 평가가 어쨌는지는 변론으로 하고 네. 그때는 뭐 수사할 사항은 더 많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특검이 예. 판단하기에 더 이상 나올 게 없다고 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예. 세 번째는 뭐 송인배 비서관이라든지 백원우 비서관의 수사 문제도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어떤 드루킹이 보면은 이 댓글 조작한 성향을 보면은 1월 달에 평창올림픽 관련해 가지고 반정부적인 댓글을 달다가 예. 2, 3월 가면 또 친정부적인 댓글을 달아요. 이거를 보면은 드루킹이 뭔가 이렇게 정부에 대한 빌미를 잡고 거래를 시도했던 게 아닌가, 간보기를 했던 게 아니냐 이렇게 의혹이 불거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문제가 김경수 지사가 댓글 공작에 관여했다는 거에 대한 소명이 안 됨으로 인해서 그 연결고리도 다 끊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더 이상 수사가 어렵다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찌됐건 상황이 이렇다 보니 빈손 수사에 따른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거든요. 이걸 100% 빈손 수사라고 하기는 어려운 게 뭐냐면은 네.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드루킹을 김경수 지사의 어느 여러 지지자 중에 그냥 한 명으로만 봤던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 특검 수사를 통해 가지고는 어쨌거나 김경수 지사가 느릅나무 출판사를 방문했던 시기가 특정이 됐고 예. 그리고 그 같은 시간에 그러니까 그 바로 날짜에 경공모 회원들 명의로 해가지고는 로그인 기록이 폭증했다 여기까지 나왔는데 네. 이제 확실한 정황 증거가 안 된다 그래서 소명이 안 된다고 본 거잖아요. 그래서 예. 완전히 빈손 특검이다 그렇게 보기에는 뭐 문제가 있지만은 어쨌거나 드루킹이 그렇게 댓글 공작을 했던 이유가 뭐였는지 그렇게 관여하게 된 계기가 뭐였는지 이 부분이 안 나와 있고 네. 그리고 또 앞으로 뭐 앞으로 이렇게 또 수사를 함에 있어서 이렇게 예. 드루킹에 대해서 또 추가 기소가 있었고 경공모 회원들에 대한 추가 기소가 있을 거지만은 드루킹으로서는 더 이상 뭐 자기가 이렇게 수사에 협조를 해봤자 이제 볼 거는 드루킹의 입밖에 없는데 협조를 해봤자 얻을 수 있는 게 없다고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공소 유지 과정에서도 뭐 난관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빈손 특검이다라는 지적을 뛰어넘어서 어제 일부 보도에 따르면 특검이 수사 초기부터 드루킹 일당의 거짓말을 알고 있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만약 이런 거라면 조금 심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 아니, 부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거짓말을 알고 있었다는 게요. 예. 이 사건 전체에 대한 거짓말인지 아니면 그냥 그 일부분에 대한 거였는지 지금 그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특검이 드루킹의 거짓말을 알면서도 드루킹의 진술에만 의존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 단계에서 증거가 많이 이렇게 놓친 부분이 있어가지고는 드루킹의 입에다가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고 예. 또 그 드루킹이 제출한 USB에서 여러 가지 어떤 정황 증거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 어떤 일부가 거짓말이었다고 하더라도 이거 전체 정황이 나온 것까지 전부 거짓말로 뭐 볼 수 있는 건데 전부 거짓말인데 특검이 너무 거기에 의존한 게 아니냐 좀 이렇게 보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루킹이 예. 뭐 안종범 수첩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만난 일지, 내용, 무슨 말을 했는지 다 기록을 해놨어요. 예. 그런데 그중에 어떤 일부라든지 일부가 거짓말이었다고 해가지고는 그 전체를 믿을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특검을 비난하는 거는 좀 저는 무리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네, 일단 수사기간 연장을 안 했을 뿐이지 수사기간이 아직 3일 남아있거든요. 어떻게 매듭 지을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뭐 송인배 비서관이라든지 백원우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검찰로 이제 수사 기록을 넘길 거고, 그리고 송인배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모 골프 클럽에서 이사로 등재돼가지고 급여를 받은 내역이 있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민주당에서 별건 수사라고 비난을 했던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질 것 같고 예. 또 다른 이제 경공모 회원들에 대한 추가 기소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특검 기간이 끝나면은 속해 있었던 특검 인원 중에 몇 명은 남아가지고 이제 공소 유지를 담당할 텐데 이게 지금 박영수 특검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그때는 성과 자체도 많았어요. 그다음에 새 정부 들어서 어떤 적폐청산의 기조하고도 또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만큼의 어떤 실질적인 공소 유지가 과연 진행될 수 있을 것인지 예. 이미 영장 단계에서 기각이 됨으로 인해서 소명이 안 된다고 본 거잖아요. 네. 여기서 동력이 상실됐기 때문에 예. 앞으로 공소 유지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될 것인지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네, 공소 유지에 대한 부분까지 짚어주셨고 27일에 이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니까 아마 그때 또 특검에 대한 평가가 전반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슈가 됐었던 일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여배우 스캔들 당사자 배우 김부선 씨인데 경찰 조사 받으러 들어가서 30분 만에 나왔다고 또 그래서 좀 약간 의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30분 만에 나왔다는 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네. 이게 김부선 씨가 먼저 이렇게 상당히 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김부선 씨가 경찰에 들어가기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 경찰을 출석을 하고 나서 이제 언론사랑 인터뷰를 한 거죠. 뭐라 그랬냐면은 예. 이재명 씨는 아주 영리한 법조인이고 변호사다.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를 받겠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왜 김부선 씨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가 또 이전에 6월 달에 고발을 한 적이 있어요. 예. 비 오는 날 옥수동에 갔고 그날은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식이라 그랬는데 비가 안 왔다 이런 부분인데 김부선 씨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나는 날짜를 특정한 적이 없다 그랬는데 사실 김부선 씨가 날짜를 특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김부선 씨는 자기가 이렇게 뱉은 말에 대해서 어떤 딱 그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이재명 지사가 캐치를 해가지고는 이렇게 딱 공격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그런 생각을 했고 예. 그리고 30분 만에 나왔다는 거는 김부선 씨가 별다른 증거를 못 내놓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김부선 씨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로부터 지금 고발을 당해서 피고발인 신분인 거는 맞아요. 그런데 만일에 내가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증거가 있다. 나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적이 없다. 명예를 훼손한 적이 없다. 그래서 혐의를 벗으면 되거든요. 네. 근데 예. 거기서 변호인 입회하에 말을 하겠다. 이렇게 구구절절한 부연 설명을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부선 씨 같은 경우에는 뭐 9월 10일까지는 재출석을 하겠다고 하고 예. 한 번 출석을 연기한 것도 이제 강아지가 키우던 강아지가 죽었고 또 내가 어떤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는데 이게 기한이 연장된다고 해서 시간을 번다고 해서 또 새로운 증거가 나올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사실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김부선 씨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이전에도 그 언론 보도를 보면은 옛날 핸드폰을 지금 복원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남녀 간의 이런 밀월 관계가 내밀한 부분이라고는 하지만은 뭐 같이 찍은 사진이라든지 오고 간 문자 내역 같은 거는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런 게 하나도 안 나와서 혹시 뭐 옛날에 쓰던 핸드폰을 복원을 하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또 그 이후부터는 얘기가 없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김부선 씨도 앞으로 지금 이 사건을 헤쳐나가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일단 자연스레 이재명 지사가 또 출석을 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지사도 결국은 출석은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피고발인 신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고소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고발인 조사는 피했지만 피고발인 신분이기 때문에 출석은 해야 될 텐데 네. 근데 지금 이재명 지사 측은 나는 그런 일이 없다 그러고 김부선 예. 씨는 있다 그러고 있잖아요. 네. 네. 이런 경우에는 김부선 씨를 먼저 소환을 해가지고는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증거가 뭔지를 보고 그다음에 없다고 대답하는 사람을 이렇게 불러야 되거든요. 예. 근데 김부선 씨가 명확한 증거를 내놓지를 못하면은 나중에 이재명 지사를 소환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더군다나 현직 경기도지사신 분인데 지금 이재명 지사는 연루된 건이 이것 말고도 뭐 형 다른 것도 정신병원 좀 강제 있죠. 입원부터 네네. 조폭 연루까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한꺼번에 모아서 경찰로서는 이렇게 한 번 소환으로 끝내려고 하는 방침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식이면은 김부선 씨가 명확한 증거를 못 내려면 또 다른 조사도 얽혀 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의 소환은 계속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뭐 굉장히 오랜 시일 동안 논란이 됐었던 이슈인데 아직까지 딱히 진전된 상황이 없는 것 같긴 하네요. 다른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과천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 검거됐다는 소식을 저희가 전달해 드렸는데 일단 이 사건의
범행 동기, 과정 또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의자가 검거가 되는데 이 사람은 안양에 있는 노래방 업주예요. 예. 그런데 피해자도 안양에 거주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네. 노래방 업주인데 왜 살해를 하게 됐냐고 물어보니까는 이 피해자가 자신의 노래방에 와가지고는 도우미를 교체해달라 그랬대요. 거기서 이제 말싸움이 있었고 이 피해자가 자신한테 그럼 너 노래방 도우미 고용하고 있는 거 신고하겠다 그래서 예. 우발적으로 노래방 안에서 살해를 했고 그다음에 이걸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시신을 훼손을 했고 포털에서 수풀이 많은 곳을 찾아가지고는 그곳에 유기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런 살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 진술하는데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시신을 훼손했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많은 혈흔이 나오게 됐을 텐데 시신을 훼손할 때는 대부분 이게 화장실이라든지 이게 씻겨 내려갈 수 있는 곳에서 하지 네.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그 흔적이 다 남고 다른 사람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살해를 하고 훼손을 했다 이 말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를 우리가 전적으로 믿을 수만은 없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뭐 시신을 유기한 장소도 발견이 쉬운 장소여서 이 부분에도 의문점이 남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부분은 이 사람이 시간이 없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게 시신 훼손을 옷을 입은 채로 훼손을 했고 그다음에 이 지문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신원 확인이 가능했던 거잖아요. 네. 피해자.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허둥지둥하면서 어떻게 이게 시신을 제대로 훼손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예. 또 안매장을 하지 않고 유기를 했다는 점에서 예. 뭔가 이렇게 상황이 급박했던 거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안양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보면은 야산이 많아요. 또 인적이 드문 그런데도 굳이 서울대공원의 주차장 인근 도로를 그러니까요. 택했다는 점에서 예. 이 사람이 뭔가 시간이 급박한 빨리 이거 시신을 유기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던 게 아닌가 예.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누가 도와준 것 아니냐, 공범이 있다 이런 추측들도 나오던데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게 어설프다는 점에서 일단은 단독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려요. 그런데 예. 다만 공범일 가능성도 열어두는 게 살해를 혼자 했다고 하더라도 예. 이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끌어들였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지금 전반적으로 상황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따져봤는데 상상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노래방 사장인데 손님이 뭐 노래방 도우미 분을 뭐 바꿔달라고 해서 또 그것을 알겠다고 협박한다고 해서 그 자신이 운영하던 노래방에서 살해를 하고 토막을 뭐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지금 이 용의자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신을 그렇게 훼손한 경우에는 과거에 유영철 같은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런 경우라면은 이게 여죄 가능성도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일단 전과는 없다 그래요. 예. 근데 사이코패스라고 보기에는 이 사람의 어떤 시신을 훼손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미숙한 면이 있어요. 예. 그리고 만약에 뭐 사이코패스가 아니라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은 예. 어떤 원한 관계에서 비롯됐을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또 2015년 시와호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우발적으로 아내를 살해를 하고 네. 완전 범죄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시신을 훼손한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2달 전에 피해자가 사망하기 2달 전에 지인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일자리 좀 알아봐 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지금 중국집 안양에 있는 중국집 주방에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고 일자리를 알아봐 달라 그러면은 금전적으로 어려웠던 상황이다.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찰이 이 피해자의 금융 계좌 내역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예. 혹시라도 사망하고 나서 뭐 금액이 나간 흔적이 있는지 최근에 거액의 돈이 들어온 적이 있는지 이런 관계들을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과천에서 일어난 이 끔찍한 사건의 용의자가 붙잡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좀 살펴볼 부분들이 많이 있네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지현 변호사와 사건 사고 소식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